우리 노경필 후보자님, 예,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위험하고 판단은 어렵다. 이 히포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 거는 마지막입니다. 판단은 어렵다. 네. 이 판사들이 사후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판사로서의 경험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그리고 또 이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 재판에 대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재판을 제일 공정하게 잘하느냐?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제일 잘 알죠. 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을 하셨고, 이제 그것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청문회 끝나고 동의를 받으시면 대법관이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대법관, 이 대법원 판결은 또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하는 판결 중에 그래도 최고의 어떤 가래를 타는 그런 준거가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에서 하신 말씀, 그 각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왔죠. 네. 예, 판결문 좀 읽어보셨습니까?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이제 요점만 얘기를 하면은, 이 판결에 의하면은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사실혼 배우자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헌법상 동성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어떤 분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인정이 되니까 건강보험과 같은 무수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회적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 아닌가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별개 의견이라고 네 분이서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을 좀 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삼권 분립 체제입니다. 삼권 분립. 입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법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거는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인데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법 해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사법적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삼권 분립이냐.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아서 가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율이 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그 업무에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판사로 임명이 돼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건 삼권 분립에 중대한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 사건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피부양 영역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분들이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과 동성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 내용 잘 보시면은 결국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삼권 분립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분립은 헌법에서 정한 원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법령의 해석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해석 적용도 저는 여기 원칙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 사법이 입법을 추월하는 입법의 영역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저는 이런 원칙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지난주에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탄핵 청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법과 청원법을 보면은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청원 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탄핵소추 발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개개 국회의원한테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발의를 하려면 하시고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끝내야 마땅한데 이거를 가지고 이 법사위에 뭐 넘겼고 그럼 또 청원심사 소위에 넘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저희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되돌아가면은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청원을 하라는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또 네, 1분 더 드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사건이라 상당히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대법관으로서 분명한 어떤 검토와 판단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원과 권한쟁의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고 결정돼야 될 사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법관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법원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이념 편향성을 가진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법관들이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조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